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제가 예전에 썼던 포토샵 CC 2015 더 쉽게 배우기라는 제 책에 실려 있는 예제들입니다. 책을 구매하시면 제 예제들을 대부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각 선택 툴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있는 이 사각 선택 툴, 그리고 사각 선택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 안에 원형 선택 툴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된 수직, 수평으로 된 선택 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 두 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 선택 툴, 렉탱귤러 마키 툴이라고 되어 있죠. 사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 멋이라고 하는 이 간판 이 부분이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꼭지점으로 쭉 클릭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원래 이미지는 살짝 삐뚤어져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사각형으로 선택하겠다. 이럴 때 이 사각 선택 툴을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어딘가에 내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하얀색 이쪽에 도큐멘트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래쪽에 열어둔 이 사진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드롭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더 가볼까요? 클릭, 드래그, 드롭.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냈을 때랑 여기 보냈을 때 사이즈가 달라지는 이유는 두 도큐멘트의 해상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 C, 그리고 이쪽 도큐멘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동 툴로 했을 때는 내가 마우스 커서를 놓는 위치에 가서 붙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니까 정중앙에 들어가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명령은 정중앙에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옮기면서 정중앙에 넣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시면 편리하겠죠. 다른 도큐멘트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레이어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레이어들인 거죠. 자, 사각 선택 툴의 옵션을 좀 보면요. 사각 선택 툴 상태에서 옵션들을 쭉 한번 보면 제일 왼쪽에 이거는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요거는 더하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더 더해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빼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교집합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줍니다.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더하기 빼기, 교집합만 남기는 방법을 앞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옵션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더하기가 되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면 교집합만 남는 그런 선택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옵션에 가서 꼭 누르지 않더라도 Shift는 더하기, Alt는 빼기, Shift Alt는 교집합만 남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페더라고 하는 것은, 페더는 깃털이란 뜻이죠. 부드럽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더를 주게 되면 선택 영역이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되죠. 페더의 사용법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페더를 50 이렇게 넣고, 그리고 멋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처럼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선택하고 나니까 내가 사각 선택 툴로 선택했는데 라운디드 렉탱글이 된 것 같죠. 이건 뭐냐면 페더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페더를 눈으로 보고 싶으시면 툴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퀵 마스크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데요. 퀵 마스크 모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퍼지는 정도가 보입니다.
자, 퀵마스크 설정에서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퀵마스크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Selected Area로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부분이 빨갛게 칠해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투명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컬러는 지금 멋 같은 경우도 빨간색 배경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럴 때 여기를 다른 컬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꿔주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퀵마스크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른 컬러로 보이니까 만약에 붉은색으로 보인다면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페더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취소하고 컨트롤 D 취소하고 페더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한 20 정도로 줄이고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퀵마스크 모드 버튼을 눌러서 페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일반 모드로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주변이 뿌옇게 주변에 페더가 먹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페더라고 하는 건 꼭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페더의 기능을 넣어서 좋을 때가 있고 오히려 페더를 넣어서 더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사각 선택 툴과 이동 툴을 막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네,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툴들은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각 선택 툴을 들었다가 이동 툴을 들었다가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좀 더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가보면 여기 셀렉트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부분 눌러보시면 픽스드 레이셔,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픽스 사이즈 하면 내가 사이즈를 아예 정해서 딱 누르는 순간 그냥 바로 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64 픽셀을 딱 눌렀더니 동그라미가 되는 이유는 64 픽셀이 워낙 작은데 페더가 많이 먹혀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셔 같은 경우는 비율만 정해주는 거죠. 1대1 비율로 선택할 거다. 만약에 이거를 2대3 이렇게 바꾸면 2대3 비율로만 선택이 됩니다. 노멀로 하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각 선택 툴 안에는 더하기, 빼기, 교집합, 그리고 페더, 그리고 스타일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각 선택 툴을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때 모양 자체가 사각형이어서 사각형으로 선택할 때도 사용하지만 일반 이미지에다가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레이어들은 제가 다 버려보겠습니다. 레이어 3부터 레이어 1까지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바로 버려집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내가 이 특정한 부분, 이 부분만 사각형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 사각 선택 툴, 페더를 주고 페더를 좀 많이 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왜냐면 아까 그 사진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페더를 50 정도 주고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퀵마스크 모드를 눌러서 페더가 어느 정도 먹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 지금 초록색이 이상하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붉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붉은색이니까요.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도큐멘트에다 한번 넣어볼 건데요. 기능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N을 바로 이어서 하면 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가 뭐냐면 방금 제가 컨트롤 C 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뉴에 그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OK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사이즈가 딱 맞죠. 주변을 보시면 페더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현상이 생긴 거죠. 이 사각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거는 꼭 사각형을 선택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사각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원형 선택 툴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원형 선택 툴은 사각 선택 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일립티컬 마키 툴, 일립티컬 마키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경의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인데 이게 원형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지금 컨트롤 플러스를 제가 한 두세 번 눌러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게 룰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혹시 룰러가 보이지 않는 분은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R. 또는 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룰러라고 있죠. 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꺼져 있다면 뷰에 들어가서 룰러 켜주시면 됩니다. 룰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의 커서를 룰러에 갖다 대면 하얀색 화살표로 바뀌는데요. 이때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드롭. 다시 한 번 더 클릭, 드래그, 드롭. 자, 클릭, 드래그, 드롭. 클릭, 드래그, 드롭. 만약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 가이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가이드를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를 조절해 놓고 나서 그리고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건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 왼쪽에 가이드가 만난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 지점까지 가면 이렇게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가이드 근처에 가면 알아서 탁탁 붙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뷰에 보면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스냅이 켜져 있으면 가이드에 이동 툴이 붙는다든지 그 다음에 레이어끼리 붙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이 켜져 있으면 방금과 같이 이렇게 가이드에 탁탁 붙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선택하기 쉬워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 C 그리고 이쪽 도큐멘트에 한번 붙여볼까요? 컨트롤 V. 정중앙에 왔죠. 이동 툴을 이용해서 레이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붙여볼까요? 한번 컨트롤 C 한 거는 다음번 컨트롤 C 하기 전까지는 계속 클립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원형 선택 툴의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선택 툴의 옵션. 사각 선택 툴이랑 이쪽은 똑같죠. 더하기 빼기 그리고 교집합 똑같고요. 페더 똑같습니다. 근데 사각 선택 툴에는 꺼져 있었던 이 안티 알리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티 알리아스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인데 이 비트맵 이미지는 대각선으로 선택하거나 원형으로 선택할 때 그게 깔끔하게 선택되지 않고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확대해 볼게요. 제가 지금 스페이스랑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트맵의 최소 단위는 픽셀인데 이 픽셀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했죠. 네모나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단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원형이나 대각선일 때는 결국 이 계단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계단을 한 칸씩 지나갈 수도 있고 두 칸씩 지나갈 수도 있고 세 칸씩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티 알리아스가 없는 상태로 선택이 만약에 된다면 이 계단 모양이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항상 안티 알리아스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옮겨놓은 이 이미지를 한번 쭉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계단 현상의 느낌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계단 사이사이에 그라데이션을 채워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채워 넣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메꿔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확대했을 때 여기 지금 하얀색 선으로 픽셀이 보이는 거는 이건 왜 그러냐면 뷰에 들어가시면 쇼 안에 픽셀 그리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게 CC EU 버전부터는 기본으로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꺼두는데 지금 이 설명에서는 좀 필요해서 제가 켜뒀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면 이걸 끄시면 여기에 픽셀 그리드가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사진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안티 알리아스를 끄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한 거를 먼저 해제를 하고요. 컨트롤 D. 그리고 안티 알리아스를 끈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옵션을 변경하셔도 변경이 안 됩니다. 옵션을 먼저 변경해주고 이후에 선택된 것만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이쪽에 컨트롤 V. 자, 제가 이미지를 좀 적게 해서
이동 툴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첫 번째 게 안티알리아스가 있는 거고 오른쪽 게 안티알리아스가 없는 겁니다. 안티알리아스 체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죠. 계단 현상이. 이쪽은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채워놨는데 이쪽은 안 채워놨어요. 이미지를 작게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땐 잘 모르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 딱 티가 나죠. 그래서 결론은 원형 선택 툴을 사용할 때 안티알리아스는 거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체크를 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죠. 체크를 하지 않으면 격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격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면 체크를 풀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진 이미지에서도 한번 원형 선택 툴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레이어는 버리고요. 원형 선택 툴에서 페더를 좀 줘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한 50 정도 줄게요. 그리고 타원형으로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마우스 커서를 선택한 곳 안으로 집어넣고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한 픽셀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C 아까처럼 해볼까요? 컨트롤 N 컨트롤 V 이렇게 하니까 페더가 먹어 있는 타원형으로 선택이 됐고 새로운 도큐멘트에 딱 올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 선택 툴의 가장 기본이고 이 원리는 나머지 선택 툴에도 다 적용됩니다. 이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옮기고 선택하고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붙여넣기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에다가 이동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페더를 넣어보기도 하고 안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